수도권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입지 괜찮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은 물건도 없고요. 물건이 아침에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오후에 전해 듣기로 그걸 사고 싶은 매수 대기자가 5명씩 막 깔리는 그런 애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멀리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새 공시지가 1억 이하 보려고 하면 외곽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이지만 가격은 이제 2, 3억이 돼서 메리트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입지가 상당히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대상자가 되고 있어서 그 바람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억 밑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입지가 상당히 좋아. 근데 2억 밑이야. 근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이 항상 대기 수요를 갖고 있는 실수요가 탄탄한 그런 지역인데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애들이 있어요. 제 지난주에도 보고 왔어요. 그 수강생들이랑 임장 프로그램 막 돌리고 있거든요. 저랑 직접 나가서 임장을 다니는 프로그램을 지난주 매주 토요일에 나가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지역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 지역은 지금도 매물이 별로 없고요. 매수자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입지 괜찮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은 물건도 없고요. 물건이 아침에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오후에 소식을 전해 듣기로 그걸 사고 싶은 매수 대기자가 5명씩 막 깔리는 그런 애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을 볼 때도. 지금은 공시지가 1억 이하 본다고 해서 막 외곽 멀리만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공시지가 1억 안에서도 입지 좋은데 더 좋은 거 대신에 호재를 여러 개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애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지 앞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탄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깎이지 않고 수익을 천천히 기대하면서 내가 매도할 때쯤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생각했던 만족 수익률은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소 100% 정도는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먹고 나오고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 먹고 요 정도까지는 그런 조건들을 지켜서 잘만 고른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발을 안 담궈두면 이게 부동산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부동산에 정말 1도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뒤늦게 막 관심을 갖게 돼서 나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발을 담궈두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다른 거 옆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의 일만 열심히 해서 시야를 좁게 가져가기에는 글로벌적인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이제는 본업도 열심히 하지만 재테크도 같이 투트랙으로 항상 생각해서 가야지 내가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발을 담근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산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 주부시라고 투자자 포지션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3주택자가 되셨대요. 12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였고 이후 고향 삼성으로 오면서 13년 특례주택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셨대요. 17년에 같은 아파트를 또 분양 입주하게 되셨는데 김포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 3월부터 비워놓고 지금 매도를 내놓으셨나 봐요.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 얼어서 실거래가는 10% 정도 내린 급매만 한두 건 진행되다 보니 고민이 많아진다고. 뭔 이야기일지는 모르나 GTX-T 영향으로 김포 아파트도 더 오를 것 같긴 해서 임대를 한 번 더 놓을까 판단이 안 서신다고 했어요. 지금 사실 분양이 조금 또 핫하잖아요. 그리고 분양 대기 수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전 청약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로또 분양 때문에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이제는 기존에 지어져 있던 신축이든 준신축이든 구축을 내가 매수해서 살기보다는 그냥 분양을 받을 거야. 청약을 신청할 거야 라는 걸로 다들 바뀌셨어요.
근데 심지어 분양 물량이 많거나 막 청약 신청할 세대가 많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걸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기다리다가 정 안 되면 거기까지 해보고 확인하고 나는 움직여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하반기에 내가 전세 만기가 돼서 뭔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거나 전세로 더 가야 되나 고민을 할 때 그 물량을 보고 그 시기에 내가 청약을 한번 넣어보고 결과를 보고 갈 거야 라고 대기하는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더 안 트이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9월, 10월, 11월 요때쯤 돼야지 분양을 신청했는데 안 됐 세대수가 적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는 걸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라야 이제 다시금 움직여서 매매가 거래가 되든 전세가 거래가 되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나가보시면, 임장 나가보시면 두드러지는 게 전세 안 나가요. 반전세 그나마 나가고 월세를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요 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김포가 지금 10% 정도 내린 금매만 한두 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 상관없이 거래 안 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근데 10% 정도 내린 가격이라고 해도 사실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수익이 상당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 호가가 붙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에서 10% 정도 내린 금액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전 그리 나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과세 적용받아서 세금 안 내고 비과세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이후에 기회를 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적당히 수익을 확정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TX-D 영향으로 김포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건 당연히 내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거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내가 현금화 한 다음에 그걸로 뭔가를 더 해볼 거고 좀 이렇게 굴릴 거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그걸 확정자금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향후 투자를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공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할 건지, 만약에 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이사철 9월, 10월, 11월까지 지켜보시다가 내가 만약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거고 가격이 급하게 오르는 것 같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좀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걸로 더 좋은 데를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팔고 나서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근데 그거는 비과세를 받냐 안 받냐의 수준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비과세 받는 게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조금 더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르더라도 후회가 안 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후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것도 아닌데 왜 팔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도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팔지 않고 오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에 맞게 내 성향과 상황에 맞게 하셔야지 뭐 당장 파는 게 좋다, 당장 안 파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답을 딱 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이 올해 9월, 10월, 11월을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신의 한 이상 지금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물론 전망을 다들 하시긴 하죠. 저도 당장 하락의 시그널이 보이진 않아서 당장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신의 한 이상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내 성향에 맞게 방향성을 정해놓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